안녕하세요. 제이노입니다. 제이노 TV의 새로운 기획, 새로운 시리즈 깔레오, 제대로 깔레오, 호되게 깔레오 1회입니다. 먼저 타이틀 화면부터 보시죠. 깔레오, 팩트를 전달하면서 팩트 전달, 뭐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걸 하면서도 동시에 진실을 가리고 진실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중앙일보의 간교하고 교묘하고 야비한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사입니다. 1월 22일 어제 기사인데요. 혁신국가 명단에서 빠진 한국, CES에서 드러난 한국 벤처의 민낯, 오피니언, 원혁주 기자, 원혁주 논설위원이 간다. 가기는 개뿔. 하여간 제대로 편하게 읽기 위해서 읽기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혹시 했으나 역시 참 선동적으로 헤드라인 뽑아. 감정적으로 뽑아. 혁신국가 명단에 코리아는 없었다. 자, 에스토니아, 스위스, 핀란드, 미국, 싱가포르 CES 발표 국가별 혁신 성적표. 한국이 포르투갈이나 체코에도 뒤져. 어떤 점에서? 혁신 성적표에서. 이것은 다 몽땅 오로지 현실과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빚은 결과다. 결국 문재인 정부 경제 억수로 못함, 문재인 정부 경제 능력 무능력, 문재인 정부 나빠요, 무능력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각국 기술의 전시장 CES 벤처관에서 프랑스 등 조명 집중이 되는데 한국은 뒷전이다. 해외 마케팅이 부족해 벤처 몸값 바닥이다. 이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 망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했으나 역시였다. 아따,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 선동적 문장을 잘 뽑아내나. 다시 읽어봐도 한국은 없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TA가 꼽은 혁신 챔피언 국가 명단 얘기다.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를 주최하는 CTA는 CES 2019가 열린 이달 초 혁신 챔피언 16개국을 발표했다. 그래서 창업하기 쉬운 정도, 세금 제도, 인적 자원 등 총 14개 항목을 비교 평가해서 선정했다. 올해가 2년째다. 아이고, 듣보잡 인덱스, 듣보잡 랭킹이네요. 겨우 2년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랭킹에 따르면 기술 선진국은 물론이요, 뉴질랜드 같은 나라, 포르투갈, 체코, 리투아니아 등에도 점수가 뒤졌다. 아이고, 우리나라 망했네, 큰일 났네, 뒤처지겠네. 한국 벤처 정책의 민낯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주저리 있는 기사는 그냥 CES 풍경 얘기가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똑같은 날짜, 어제 날짜 1월 22일에 정통의 경제언론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반대의 기사가 실렸어요. These are the world's most innovative countries.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들이다. 자,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읽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첫 문장부터 딱 나오죠. South Korea retained the global crown in the 2019 Bloomberg Innovation Index. 한국이 차지했다 아닙니다. 유지했다. 세계 왕좌를 1등 자리를 유지했다. 계속 1등이다. 2019년도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비록 독일이 분발해서 연구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분발해서 거의 한국을 바짝 추격했지만 1등은 여전히 한국이다. 정반대되는 뉴스가 정통의 경제 프레스 블룸버그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 소식은 중앙일보 따위가 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8등,
그죠? 지도 보실까요? 한국이 1등, 일본이 9등, 미국이 8등, 스웨덴이 7등, 독일이 2등. 아까 우리를 추월했다는 뉴질랜드는 랭킹에도 없어요. 참, 블룸버그 인덱스를 보면 독일이 거의 따라잡았다. 누구를? Six-time champion South Korea. 벌써 6년 연속 혁신지수에서 1등 먹고 있는 한국을 거의 따라잡았다.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훨씬 더 신뢰성이 가는 혁신 지수고, 지수는 그 지수 구성을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랭킹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블룸버그가 말한 것처럼 완벽한 혁신 세계 1등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제가 종합적으로 보건대 말이죠. 세계 최정상급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렇게 CTA라는 듣보잡 랭킹에 14개국에도 들지 못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게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바예요. 근데 이것을 굳이 정보가 나온 것 중에 저렇게 한국의 경제정책, 정부의 혁신정책, 벤처정책이 정말 나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만한 정보만 골라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생각을 계속 키워나가는 아주 야비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앙일보를 누가 깔래요? 블룸버그가 같은 날짜에 1월 22일의 기사에서 까고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우리나라 신문들의 경제 기사, 정말 정치적이고 정파적인 악랄한 의도에 따라서 경제 기사가 아니고 정치 기사입니다. 경제보도 비평 최경영 KBS 기자의 말이 딱 맞아요. 한국 언론의 경제보도는 미친 짓이다. 자극적 헤드라인을 달아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참 라임 쩐다, 라임 쩔어. 그런 헤드라인을 달아서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적 파벌, 정파적 상업신문이다. 결코 객관적인 경제신문이라고, 경제보도라고 볼 수가 없다. 모든 목적이 정부를 공격해서 정부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그러한 목적의 모든 기사를 그 목적을 갖고 배치하는 정파적, 상업적 나쁜 신문이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블룸버그와 함께 중앙일보의 야비한 보도 성향을 까보았습니다. 페이노의 깔레오,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뿅.